우리는 지구상에 살면서 기압을 항상 받고 있지만 느끼지는 못해. 왜냐하면 몸 안에서도 똑같은 크기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거를 선생님이 기억에 남게 본 영화 장면이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 중에 이제 인간이 화성에 가서 정착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이제 화성에 유리돔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파손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 이게 파손이 됐어. 그래서 청소기가 쓸어가듯이 이제 사람과 공기가 다 휩쓸려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화성의 허허벌판에 떨어진 거야. 그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안에 있는 내장과 혈액들 이제 이런 게 압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안구가 이제 돌출하면서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거기서 이제 장면이 멈춰. 잔인하니까. 지금 너네한테는 이제 기압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까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 이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압력이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지만, 머리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머리 위에 면적에 얼마만한 기압이 작용하냐면 설탕 1kg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CG로 설탕을 1kg을 더 머리 위에 얹을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기압이 설탕 1kg 정도인데 1kg을 더 했죠. 그럼 내 머리에는 지금 2kg의 뭔가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설탕 1kg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제거했더니 이제 좀 살 것 같아. 자, 지금 왜 행복하냐? 2kg의 압력 중에서 1kg만 빼고 1kg은 남았는데 왜 나는 지금 홀가분하죠? 몸 안에 있는 압력, 바깥으로 작용하는 압력과 똑같은 1kg 밖에는 지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못 느끼는 거야. 옛날 사람들도 이 뭔가 기압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 이제 실험을 하고 싶었나 봐. 자, 그래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거부터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압, 즉 공기의 압력, 누르는 힘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 옛날에 궁금했어. 공기의 힘이 있기는 있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자, 실험 구상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저겁니다. 반환구를 2개를 붙여서 큰 공처럼 만들고 이 2개를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반구를 서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설정은 뭐냐면, 저 반구를 2개를 서로 붙이고 있는 건 공기의 압력일 때, 이 공기의 압력을 거슬러서 말들이 압력에 대항해서 잡아당겨서 공기의 압력을 이겼을 때 저것이 떨어진다 하는 실험 설계죠. 그러면 지금 저 구 안에 아무런 압력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안에 공기를 뺐어.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랬을 때 예상외로 엄청난 큰 힘이 필요했다. 참 재밌는 실험이지 않니? 실험 구상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어. 자, 그래서 공기의 파워가 말 몇 마리와 같다? 16마리 가지고 잡아당겼더니 그제서야 저 반구가 양쪽으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공기의 힘이 저 정도로 세구나. 이제 이 실험이 마그데부르크의 반구라는 실험인데 참 재밌는 실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압은 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표현하느냐? 면적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1학년 때 우리 질량과 무게라는 게 나왔고, 우리 3학년 2단원의 운동과 에너지 전환과 보존 등에서도 이제 이 힘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살짝 무게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무게는 힘이다. 30kg짜리 학생과 60kg짜리 학생이 얘네가 한번 점프를 하면 그때 그 질량에 비례해서 무게가 힘을 작용시키는 거야. 그 무게가 바로 힘이야. 그래서 지금 사람 밑에 있는 박스가 오른쪽 게 훨씬 더 많이 찌그러졌어요. 질량이 크면 무게도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30kg짜리 학생을 2분의 1만큼 좁은 면적에 작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밑면적을 가진 상자에 2배의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힘과 무게가 2배였죠. 좁은 상자를 놓고 한번 뛰어보자.
그러면 밑면적이 반이므로 찌그러지는 정도, 즉 같은 면적에 받는 압력이 똑같지 않을까라고 실험을 하는 거죠. 한번 띄워볼게요. 옳지. 자, 오른쪽 60kg짜리 질량을 가진 애처럼 상자에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었어. 그래서 같은 면적에 얼만큼 힘이 작용하느냐로 표현을 해야 가장 정확한 압력의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압력은 단위를 단위 면적에 대한 압력으로 표현하는 게 약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기압의 작용 방향,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자, 이제 실험 그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볼까요?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위를 덮고 매우 빨리 거꾸로 뒤집으면 쏟아지려고 하는 저 무거운 물의 양을 밑에서 눌러주는 기압 때문에 쏟아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아, 압력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도 작용하는구나. 공기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만 누르는 게 기압이 아니고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도 기압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기압의 방향도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두 번째, 신문지를 펼쳐서 자로 빠르게 들어 올리면 신문지가 잘 올라오지 않는다. 좁은 면적의 자를 잡고 얇은 종이를 강하게 들어 올리면 번쩍 들어 올릴 만도 한데 저 종이 전체를 덮고 있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쉽게 들리지 않는다. 저렇게 넓은 면적의 신문지를 누르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만 힘을 준다고 해서 제가 쉽게 들리지 않을 만큼 기압이 신문지 전체를 누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얼음물에 넣으면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진다. 이 실험 과정은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이 실험은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이제 마개가 막혔죠.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으면 그 안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부피가 매우 줄어들겠죠. 그러면 안에 기압이 낮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밖에 꺼냈을 때 안에 공기의 부피는 매우 축소된 상태이므로 외부의 기압을 받아서 찌그러진다. 기압이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이 끄는 반구 실험 다음에 좀 과학적인 어떤 특정 방법으로 기압을 특정한 경우가 언제냐. 자, 과학자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하여 최초로 측정했다. 수은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고안한 거고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야. 한번 봅시다. 커다란 수조에 수은을 가득 담고 커다란 둥근 시험관에 수은을 가득 넣어서 수은 기둥을 만들어서 그걸 뒤집어서 수은 수조에 거꾸로 세웠어요. 자, 그러면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높은 기둥이 생겼잖아. 그러면 걔는 아래로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려는 무게가 생겨요. 바로 여기서 수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빛을 발해. 자, 수은은 액체면서 무게가 엄청난 물질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물을 사용해서 밀려 내려오는 실험을 했다면 10m짜리 시험관을 뒤집어서 세워놨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실험이 수은을 가지고 성공한 것이다. 그럼 그 무게를 내려오지 말라고 막는 존재가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 실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저렇게 수은 기둥의 전체 무게 때문에 제가 쭉 하고 내려가 얘와 대등한 힘으로 얘를 막는 애가 있다. 저 수은 수조에 기압 B라고 표시된 걸 보세요. 기압 B가 수은 기둥의 수은이 더 내려올 때 그거를 막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은 기둥의 A라는 빨간 화살표가 수은 기둥이 내려가는 힘인데 바깥에서 작용하는 커다란 수조의 수은에 작용하는 기압이 저 힘이 똑같을 때 바로 수은 기둥이 내려오기를 멈춘 거야. 1m짜리 기둥이 76cm까지 내려왔을 때 멈추더라. 그럼 76cm 수은 기둥의 힘과 얘를 막는 외부의 기압과 힘이 대등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면 같은 면적에 해당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가 바로 수은 기둥이 76cm일 때다. 이때를 일기압이라고 하자라고 토리첼리가 정했어. 어떤 그냥 일반적인 장소에서 토리첼리가 실험했을 거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태를 일기압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1번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과 수은 면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같았다. 2번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아진다. 기압이 높으면 수은 기둥이 더 밀고 내려오지 못하고 기둥 높이가 높은 데서 멈추겠죠.
그래서 수은 기둥이 76cm가 아니고 78cm면 기압이 그냥 높은 거야. 1기압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수은 기둥이 78cm에서 멈췄어. 그럼 수은 기둥의 높이는 즉 기압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수은 기둥이 내려간 빈 공간은 어떤 상태냐? 아무것도 없이 공기도 들어갈 틈이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75cm에서 멈췄네. 더 밀고 내려와서 멈췄죠. 그럼 그만큼 그날 기압이 약한 거죠. 75cm 수은 기둥의 힘과 그날 기압이 같은 거죠. 그럼 왼쪽에 76cm일 때가 1기압이면 1기압보다 약한 기압의 날이었겠죠. 이렇게 수은 기둥이 바로 기압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3번 기압이 같으면 수은 기둥의 굵기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은 기둥의 높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데 굵기가 달라. 그러면 왼쪽이 좀 더 힘이 세서 지금 뭔가 기압이 더 이게 높은 날인가? 이게 아니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단위 면적당 무게가 같은 거면 같은 기압의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두께를 변할 조건, 기울기를 변화 조건, 어떤 변화를 줬다고 해도 단위 면적당 무게가 같은 상태면 똑같은 기압을 나타낸다 라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은 기둥이 저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기압이 어디가 제일 크고 낮은지 비교를 해보자. 760mm의 수은 기둥일 때를 1기압이라고 하자 했고, 그때 단위를 76cm/Hg라는 단위도 1기압과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맨 왼쪽에 76cm의 기둥을 갖고 있는 저 굵은 수은 기둥도 단위 면적당 수은 기둥의 무게는 기본 수은 기둥의 모양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A는 1기압의 수은 기둥이고, 자, 그럼 B는 기압이 낮을 때겠죠. 75cm/Hg의 수은 기둥의 높이이고, C가 77cm/Hg. 1기압보다 높으니까 저렇게 기둥이 더 내려오지 못하고 높은 수은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부등호로 한번 나타내면 B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C가 가장 기압이 큰 경우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기압이란 값은 76cm/Hg라고도 표현하고 760mmHg라고도 하고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값을 쓰기도 하는데, 이 토리첼리 실험은 수은이라는 특별한 액체면서 매우 무거운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걸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했죠. 물기둥은 약 10m 압력하고 같다 그랬죠. 공기기둥으로는 1000km 압력과 같다. 자, 그럼 기압의 분포는 이 토리첼리 실험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그랬죠. 즉,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므로 기압이 낮아진다. 높이와 기압, 공기의 압력은 반비례 관계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반비례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표현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공기의 양이 줄어들죠? 중력에 의해서 공기의 대부분은 지표면 가까이에 매우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저 그림은 공기의 입자를 표현해서 밀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산에 올라갈수록 수은 기둥은 많이 내려올 수 있겠죠. 기둥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산 위에서 실험한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산 위에 있는 토리첼리 실험 도구는 수은 기둥이 매우 낮은 그림이고, 지표면 가까이 또는 해발고도 0m, 이제 지표면이 시작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가장 높은 상태다 라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